안녕하십니까. 벌써 몇 시간입니까? 12시간 했고 13시간째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179페이지부터 시작이 됩니다. 179. 바로 전 시간까지는 일반 중개계약, 전속 중개계약 해서 양쪽 의뢰인을 만났죠. 만났고 이제 해야 할 일은 취득 의뢰인에게 확인 설명합니다. 확인 설명. 확인 설명하고 중개가 완성되어 확인 설명서 작성, 거래계약서 작성 이걸 하시게 되죠. 179쪽에 그 양괄호 1번 그 4줄 가지고 공부할 텐데 그 4줄을 밑에 반괄호 1.2, 3, 다음에 4 여기까지 쭉 이제 부연 설명이 되어 있어요. 부연 설명이 되어 있고 저는 179쪽에 있는 양괄호 1번의 그 4줄 가지고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 4줄만 잘 이해하시면 돼요. 양괄호 1번 일단 4줄 한번 읽어볼게요.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 의뢰를 받은 경우에 중개 의뢰를 받았어요.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확인하여 이를 당해 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 의뢰인에게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고 토지대장, 부동산 종합증명서, 등기상 증명서 등 설명의 근거 자료를 제시해야 한다. 이게 확인 설명 의무예요. 이 문장이 시험에 잘 나와요. 잘 나오고 어렵지 않아요. 자, 첫 번째, 확인 설명의 의무자는 누구다? 개공이다. 맨 주어가 개공이잖아요. 개업공인중개사는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고 근거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확인 설명을 해야 될 의무자는 개공이란 얘기예요. 그러면 소속 공인중개사는 확인 설명을 할 의무를 부담하진 않아요. 다만 확인 설명을 할 수는 있죠. 중개보조원은 해서는 안 돼요. 다음에 확인 설명은 언제?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당연하죠. 중개 완성을 위한 과정이니까. 틀리게 낼 땐 중개가 완성된 때 X. 완성되기 전에. 당연한 겁니다. 다음 누구에게? 중개대상물의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 의뢰인에게. 우리 그 왼쪽 페이지에서 이전 의뢰인 매도임대, 취득 의뢰인 매수임차 이렇게 다뤘죠. 취득 의뢰인은 누구? 매수임차 이쪽에게. 그렇지. 살 사람한테 설명하는 거지. 매도임대, 집주인 불러다가 뭘 설명해? 집주인 불러다가 당신 내가 조사해보니까 당신 부동산이 이렇더라고. 설명할 이유가 없잖아요. 취득 의뢰인에게. 그러면 시험엔 이전 의뢰인에게 이렇게 나온 적이 있느냐? 그런 적은 없고. 근데 잘 나오는 게 있어요. 거래 당사자에게 이러면 X. 잘 적어두세요. 아니면 저 밑에 보면 다 나와요. 본문에 다 설명해 드렸으니까 거래 당사자 쌍방에게 이런 식으로 설명하면 틀립니다. 다음 어떻게?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고 그리고 근거 자료를 제시해야 됩니다. 그 말은 근거 자료를 보여주면서 설명해야 한다.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고 설명하거나 이렇게 나온 적은 없습니다만 가능은 합니다. 가능합니다. 되게 치사하죠.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고 이게 노래 불러야 돼 같이. 설명하고 근거 자료를 제시해야 됩니다. 이렇게 4가지 말면 돼요. 의무자, 그 다음에 언제 하느냐, 누구한테 하느냐, 어떻게 하느냐 이 내용이 쭉 적혀 있고요. 한 가지 더 보실 것은 의무자에서 동그라미 2번 있죠. 의무자의 밑에 동그라미 2번 되게 시험에 잘 나왔었어요. 최근엔 좀 잘 안 나왔는데 2번 읽어볼게요. 판례인데 자, 중개계약에 따른 개공의 확인 설명 의무와 이에 위반한 경우에 손해배상 의무는 중개 의뢰인이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보수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해서 당연히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개공이 중개 보수를 받지 않기로 약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확인 설명을 생략하고 중개한 거죠. 그랬을 때 책임을 져야 한다. 개공의 주장은 중개계약은 유상계약이니까 무상계약을 했을 땐 나는 이 의무가 없지 않겠냐 이런 주장을 했던 거죠. 근데 판사님은 아니다. 중개계약은 우리 전 시간에 위임계약과 유사하다고 그랬잖아요. 민법에. 근데 위임계약은 무상이 원칙인 계약이래요. 무상 위임의 경우에도 수임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무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가 면제되지 않고, 또 중개사법엔 무상중개였을 때 확인 설명 의무가 면제된다는 규정이 없다. 그러니 무상중개했어도 확인 설명 의무를 져야 하고, 이를 안 했을 경우에 손해배상 책임도 져야 한다. 자, 잘 나옵니다. 어려운 건 아니죠. 그다음 뒷장에 하나 더 보실 것은 확인 설명 방법,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고 근거 자료를 제시하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근거 자료를 제시하는 거, 또 확인 설명을 성실하게 했는지, 성실 정확하게 설명했는지 근거 자료를 제시했느냐, 이거는 이제 어떻게 확인하는 거냐면 좀 이따 배울 확인 설명서, 이걸 통해서 입증이 되는 거예요. 확인 설명서 서식은 내가 확인 설명했던 걸 기재하는 것이고, 확인 설명서 서식에는 내가 확인 설명하는 과정에서 제시했던 근거 자료를 기재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동그라미 2번, 근거 자료를 제시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모든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는 확인 설명 근거 자료 등이라는 칸이 있는데, 여기에 내가 확인 설명할 때 제시했던 근거 자료를 이렇게 기재하는 부분이 있다 이거죠. 다음 위반시 제재, 이거 되게 중요해요. 자,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았거나 근거 자료를 제시하지 않았다. 이걸 어떻게 입증한다고요? 확인 설명서로 입증한다고요. 확인 설명서는 확인 설명했던 걸 적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확인 설명서에 개공이 이제 확인 설명서를 적는데, 귀찮기도 하고, 그래서 이거 맞겠지 대충 체크하고, 또 이게 사실과 나중에 다르게 되었다는 거죠. 또 뭔가 일부러 누락시켰다는 거죠. 확인 설명서 서식에서. 또 근거 자료를 제시해야 되는데 제시했다는 말도 없고, 이게 이제 입증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았거나 근거 자료를 제시하지 않았을 때 개공은 2년 전까지 업무정지였어. 업무정지였는데, 업무정지 이게 석 달짜리였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시니까 석 달 동안 문 닫으면 타격이 굉장히 크겠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게 확인 설명서 일부러 뭐 빼먹거나 잘못 적혀있거나, 그래서 확인 설명 의무 위반으로 업무 정지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돈으로 때우자, 이런 식으로 재작년에 개정을 했죠. 500만 원이야 과태료. 근데 소공일 땐 자격 정지예요. 이게 둘 다 정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개공은 500이야 과태료, 소공은 자격 정지. 굉장히 잘 나와요. 그래서 이걸 바꿔치기해서 낼 수도 있잖아요. 개공에게 업무 정지, 소공에게 500 과태료, 이러면 안 되거든요. 위반시 제재 부탁합니다.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확인 설명사항. 우리가 뭘 설명해야 되느냐 이거죠. 거기 10가지가 쭉 적혀 있고요. 적혀 있고, 그다음에 오른쪽 페이지 보시면은 표가 하나 있습니다. 표는 바로 전 시간에 공부했던 전속중개계약 체결 시 공개사항과 확인 설명사항을 비교한 것인데, 우리가 바로 전 시간에 그 정보 공개 사항을 어떻게 공부하셨느냐? 8가지 더하기 공시지가, 이렇게 외우셨어요. 8가지는 이렇게 외웠죠. 특정권리공법, 또 상태, 환경입지, 거래예정금액 더하기 공시지가,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부터는 설명사항인데, 확인 설명해야 될 사항. 설명사항은 이렇게 외울 거예요. 8가지 더하기 취중토, 이렇게 외울 거예요. 그럼 8가지는 겹친다는 얘기죠. 8가지는 겹치는데, 자, 그러면 다시 왼쪽으로 오셔서 180쪽에 8가지 더하기 취중토, 이걸 찾아보겠습니다. 자, 1번. 설명사항은 첫 번째는 종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용도, 구조, 건축연도 등 중개대상물에 관한 기본적 사항, 이렇게 돼 있어요. 첫 번째 특정이라고도 하고, 중개대상물의 표시이라고도 하고, 기본적 사항이라고도 한다, 이렇게 부른다고 그랬죠. 특정, 표시, 기본 같은 말이에요. 종류, 소재지, 지목, 면적, 건축연도, 용도, 구조, 이런 것들은 토지 대장이나 건축물 대장, 이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면서 설명하면 되는 거죠. 두 번째, 뭘 설명하시오?
소유권, 전세권, 저당권, 지상권, 임차권 등의 권리관계 설명해라. 세 번째는 공법상의 이용 제한 및 거래 규제 권한 사항도 설명해라. 근데 여기 뭐가 있냐면 토지 이용 계획이란 게 있어요. 토지 이용 계획. 이제 제가 오른쪽에 표에다가 이걸 비교해서 써드렸죠. 서로 공통이 아닌 것들은 이 밑줄을 쳐드렸어요. 네, 토지 이용 계획. 설명사항이 없었죠. 자, 이게 특정 권리 공법. 그 다음에 수도, 전기, 가스, 소방, 열공급, 승강기, 설비, 오수, 폐수 이런 게 있잖아요. 이런 상태. 내외부 시설물의 상태.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벽면이나 도배의 상태 이런 것도 설명하셔요. 그 다음에 환경 조건, 일소진 설명하시고 입지 조건, 도, 대, 차, 교판 설명하시고 얼마짜리냐 거래 예정 금액, 거래 예정 금액도 설명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두 가지가 이제 다른 게 들어갑니다. 자, 권리를 뭐함에 따라서 취득함에 따라서 부담해야 하는 조세의 종류 및 세율이다. 자, 취득조세가 세법 시간에 이거 배워요. 뭐 김성래 쌤, 그 다음에 이혁 쌤, 두 분 이렇게 배우시잖아요. 취득조세가 취득세, 뭐 여기에 부과되는 농어촌 특별세, 그다음에 여기 부과되는 지방교육세 이게 세 가지를 취득조세라고 해요. 그렇죠? 네. 취득 관련 조세를 설명하라는 얘기인데 그러면 재산세, 이건 이제 보유세죠. 양도세, 뭐 어떤 부동산을 이전할 때 부담할 조세잖아요. 이런 건 왜 설명을 안 하죠? 왜 취득 관련 조세만 설명하라고 돼 있을까요? 그 이유는 내가 누구에게 설명하니까 취득 의뢰인에게 설명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이 취득이라는 단어가 중요하다. 여기를 이전 조세 X 적으세요. 이전 조세 X, 보유 조세 그럼 틀립니다. 자, 취득 조세의 종류와 세율을 설명해라. 열 번째는 중개 보수도 설명해라. 실비도 설명하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 금액이 나왔는지 산출 내역도 설명을 하라네. 왜? 법비 더 받을까 봐 그런 거예요. 아유, 법비 더 받을까 그냥 벌벌 떨어 그냥. 취득 조세 종류 세율 그 다음에 중개 보수 실비 산출 내역이다 이거죠. 자, 그래서 이 10가지를 그렇게 정리하는 겁니다. 그 10번 박스 밑에 적혀 있네. 다 적어놨네요, 제가. 취득 조세 종류 설명한다고. 그래서 이제 8가지 더하기 취중토 이렇게 설명합니다. 취중토는 취중에 토했으면 아무리 힘들어도 그 이유를 설명해라. 내가 오늘따라 왜 그랬을까? 연말 모임에 내가 흥분했을까? 이렇게. 자, 취중토. 취중에 토했으면 이유를 아무리 힘들어도 설명해라. 꽁시리가는 꽁계사항이고, 자, 8가지는 특정거래공법, 상태, 환경, 입지, 거래 예정 금액 더하기 취중토 이렇게. 이거를 오른쪽에 표가 있는데 이걸 비교해서 문제를 낸 적은 없어요. 그럴 성격은 아니거든요. 그냥 이것 따로를 기억할 목적인 거예요. 기억할 목적이다. 예를 들면 확인 설명 사항에 오른쪽 표를 보시면 9번이나 10번 같은 걸 뭐 전속중개계약 체계 시 공개해라 이런 쪽으로 문제를 낸 적은 없다는 얘기예요. 네. 왜냐하면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했을 때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부동산 거래 정보망 또는 일간신문. 근데 주로 부동산 거래 정보망에 공개하죠. 그거는 다른 계공들에게 공개를 하라는 얘기예요. 공동중개하려고. 근데 다른 계공들에게 취득조세 이걸 공개하면 뭐라고 그러겠어요. 다른 계공들이. 응? 댓글 달리지. 야, 나도 알거든? 아유, 너 헷갈렸구나. 이렇게 댓글 달린단 말이에요. 그럼 다른 계공들에게 중개 보수를 얼마 받느냐 공개하라고? 댓글 달려요. 잘났거든? 술사. 이렇게 댓글 달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초로 이제 비교해서 문제를 나온 적은 없다. 왼쪽 따로, 오른쪽 따로 이렇게 공부하시면 된다 이겁니다. 자, 설명사항 알았어요. 설명사항도 알아야 돼요. 8가지 더하기 취중토. 특정거래공법 상태, 환경, 입지, 거래 예정 금액 더하기 취중토. 자, 오른쪽 양그릇 3번.
자, 개공은 확인 설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개대상물의 매도 의뢰인, 임대 의뢰인, 집주인에게 중개대상물 상태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이 상태 부분은 직접 개공이 조사하기 어려우니까 이런 상태 같은 것들은 개공이 직접 그 집에 들어가서 설명해야 되는, 조사해야 되는데 이거 쉽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집주인, 매도 임대 의뢰인에게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그 자료를 요구해야 한다. 틀린데 그렇게 나온 적은 없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알아놔야 됩니다. 상태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의무는 아니라고. 근데 밑에 이제 자료 요구 범위라고 되어 있는데, 자, 매도 임대 의뢰인에게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범위는 확인 설명서 서식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 정확하게는 뭐 예를 들자면 185페이지 가보세요. 185페이지 가보시면 거기에 주거용 건축물 확인 설명서 서식이 보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런 부분이 있을 거예요. 로마 숫자 1번 조금 큰 글씨로 개업 공인중개사 기본 확인사항이라고 써 있죠. 기본 확인사항. 이거는 괄호 열고 쓰세요. 괄호 열고 직접 조사하여 기재한다. 이렇게 적으세요. 개공의 기본 확인사항은. 그 다음에 뒤로 넘겨보세요. 186쪽. 186쪽 서위에 8번 밑에 보면은 개업 공인중개사 세부 확인사항이라고 써 있을 거예요. 세부 확인사항은 이렇게 적으세요. 자료 요구하여 기재. 자료를 요구하여 기재. 그 다음에 이제 12번 밑에 보면은 12번 밑에 보면 중개, 보수 등에 관한 사항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냥 이거 냅두시면 돼요. 네. 그러면 개공이 매도 임대 집주인에게 자료를 요구하여 적는 부분을 뭐라 한다? 세부 확인사항이라는데 이 세부 확인사항이 4가지가 있어요. 9번에서 12번까지. 실제 권리관계 거기에 밑줄치고 뭐라고 쓰냐면 등기되지 않은 권리라고 쓰세요. 자, 실제 권리관계는 뭐라고요? 등기되지 않은 권리. 자, 등기되지 않은 권리는 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에서. 예를 들면 저 아파트 아니면 원룸. 자, 원룸을 통으로 매매한다. 통으로 매매하는데 거기는 임차인들을 매수인이 다 인수한대요. 그럼 그 임차인들의 보증금, 차임, 계약기간 이런 것들을 확인해야 될 텐데 이걸 임차인들을 만나는 것보단 팔 사람에게 물어보는 게 제일 빠르지 않겠냐 이거죠. 그 사람이 임대인이니까. 다음 10번. 내 외부 시설물의 상태, 수도부터 쭉 적혀 있는 것들 자료 요구할 수 있다. 11번 벽면 도배 상태 마찬가지고. 환경 조건도 그래요. 환경 조건 일조량 그 집 들어가 봐야 잖아요. 다음 소음. 소음의 오른쪽 쭉 가면 진동도 있어요. 일소진. 이것도 그 집에 들어가 봐야 정확히 알 수 있는 거니까 이렇게 9번에서 12번까지는 자료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중개하려면 이 양반이 집을 팔러 왔어요. 집을 팔러 오면 이 부분 9번에서 12번까지를 내가 별도로 한 장으로 만들어서 내밀어요. 체크 좀 해주세요. 이렇게. 그럼 뭐 금방 해요. 자기가 그 집 자기가 잘 알지 누가 잘 알겠어요. 금방 체크합니다. 체크 받아놔요. 그 사람의 사인도 받아놓고.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이 부분은 틀림이 나중에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당신이 책임지는 거다. 이런 식으로 유도를 하라는 얘기지. 그렇죠. 그 집의 벽에서 물 새는 걸 개공이 책임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이 부분에 자료를 요구해서 자료를 제공을 받아라 이거죠. 자, 그 내용이에요. 아까 그게. 그 181쪽에 있는 말이 자료 요구 범위 권리를 이전하려는 의뢰인에게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항목은 이 4가지가 되는 거예요. 이 4가지는 어차피 확인 설명서를 공부하시면 잘 알 수 있다는 얘기죠. 실제, 그다음에 상태, 환경 여기까지. 근데 3번 여기가 중요합니다. 자료 요구에 불응했다. 자, 불응했다는 말은 싫어요 라는 쪽보단 집주인인데 나도 그 집을 잘 몰라요. 여러분도 집 한 10개씩 갖고 있잖아요. 그 중에 내가 살고 있는 집 말고는 모르잖아요. 에? 다 와닿죠. 그렇죠? 이렇게 자료 요구에 불응했다. 이 말은 협조가 안 된다는 거죠. 협력이 어렵다는 의미입니다. 나도 그 집을 잘 모르니까. 이렇게 1번. 개공은 매도 의뢰인, 임대 의뢰인이 이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에 불응했다면 그 사실을 매수 임차 의뢰인에게 설명하고
확인 설명서에 기재해야 한다. 이게 살 사람한테 설명하라고 집주인인데 그 양반도 그 집을 잘 모른다. 내가 이 부분을 직접 조사하기도 쉽지 않다. 이 부분에 문제가 있으면 둘이 합의로 해결하는 것이지 내가 책임지는 건 아니다. 이해하시죠? 그렇대. 이해한대. 설명하고 나중에 딴소리 못하게 확인 설명서에도 적어둔다. 확인 설명서에 그걸 적는 부분이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도 설명하고 기재해라. 설명하거나 이러면 안 됩니다. 설명도 하고 기재도 하고 두 개 다 해야 된다는 걸 여기는 꼭 알아야 돼. 공인중개사법은 설명하거나 이건 한 번도 없어요. 설명하고 이것만 나와요. 아까는 원고, 여기는 투고. 오늘 안에 뜨리고 나옵니다. 뜨리고까지 나옵니다. 동그라미 2번도 출제됐어요. 자료 요구에 불응했을 때 개공이 직접 조사하여 설명해야 한다. 이러면 틀립니다. 다음 페이지 갑니다. 자, 소유자 등의 확인 이런 법조문이 있다는 것만 알면 됩니다. 개공은 확인 설명 중개 업무 수행을 위해서 필요할 때 의뢰인에게 주민등록증과 같은 신분증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이런 법조문도 있구나. 자, 필요하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자, 판례는 1번 말할게요. 오늘은 2번하고 3번은 현재는 별로 안 중요해요. 자, 1번 되게 잘 나옵니다. 자, 등기부 뗐는데 등기부에 근저당권이 있는 겁니다. 네, 여러분 등기부로 근저당권은 채권 최고액만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판례도 뭐라고 하냐면 근저당권 설정된 경우는 채권 최고액을 조사하여 설명하면 족하고 실제 채무액까지 설명할 의무는 없다 이겁니다. 이 밑줄이 굉장히 잘 나옵니다. 자, 등기부를 통해서 확인하는 것만 설명하면 개공은 의무를 다한 거다. 실제 채무액을 설명할 의무가 있다면 틀립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이제 그 밑에는 이런 내용이에요. 그 밑에는 별로 중요한 건 아닌데 현재 1번에 근저당권이 있어요. 여기에 개공이 지금 전세 계약을 중개하는 거예요. 중개하는 건데 이 의뢰인이 전세에 들어가는 의뢰인이 되게 똑똑한가 봐요. 학원도 다녔나 봐요. 그래서 나는 근저당권이 있는 걸 아는데 개공이 설명해 주니까 이 근저당권에 이 등기부로는 채권 최고액이 얼마인지는 나오지만 실제 채무액이 얼마인지는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현재 채권 최고액 1억인데 실제 채무액이 5천 이하면 나는 들어갈게요. 이렇게 개공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공이 이 양반 똑똑하네? 이러면서 알았어요. 확인해 볼게요. 집주인한테 물어봤죠. 실제 채무액이 5천 이하면 들어간다는데 얼마 남았어요? 그랬더니 4천 남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공이 4천 남았으니까 걱정 말고 들어가세요. 들어가 살았지. 들어가 살았는데 그 집주인이 말한 그 4천만 원이 거짓말이었던 거예요. 실제는 그보다 더 많이 남았어요. 근데 나중에 경매가 됐네? 그리고 보증금의 일부를 잃었단 말이에요. 이랬을 경우에 개공에게 책임을 물으니까 개공이 이 사람아, 당신이 실제 채무액을 내가 확인해 달라길래 집주인한테 물어봤다. 그때 물어봐서 설명했잖냐. 왜 나한테 그러냐. 내가 사기쳤어. 왜 나한테 그래요. 이랬던 거예요, 이게. 내가 설명 안 한 것도 아니고. 그랬더니 판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다만 개공이 실제 피담보 채무액에 관한 그릇된 정보를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은 채 마치 그것이 진실인 것처럼 의뢰인에게 그대로 전달하여 의뢰인이 그 정보를 믿고 상대방과 계약에 이르게 되었다. 그랬다면 이 행위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신의를 지켜 성실하게 중개할 의무에 위반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 신흥성실 의무 위반, 이게 바로 그겁니다. 나는 그것이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어느 정도 예측할 수는 있죠. 제대로 확인했어, 안 했어? 안 했어. 그냥 맞겠지 뭐. 이게 바로 그런 의무 위반이라는 게요. 하려면 제대로 하라고. 아니, 하지를 말든가 이런 얘기죠. 그래서 다시 실제 채무액을 설명할 의무는 없어. 없는데 설명하게 되었다면 제대로 해라. 왜? 의뢰인이 그 정보를 정확히 알아야만 나는 계약을 하겠다라고 중요사항으로 삼았잖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해라 하려면. 아니 말든가 이런 겁니다. 제대로 하지 않았으면 책임져라 이거죠. 일단 두 줄이 제일 중요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확인 설명하셨어요. 저 밑에 이제 확인 설명서 작성 의무로 갑시다. 자, 이렇게 이제 두 사람 간의 거래 계약이 체결되었네. 그럼 확인 설명하셔야지. 언제?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 계약서 작성할 때? 그때.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이러면 틀리는 거예요. 완성된 때, 완성되어 계약서 쓸 때, 그때 확인 설명사항을 대통령령에 따라 서면 작성해라. 이 말 확인 설명서 작성하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양쪽 다 교부해라. 원래 중개가 완성되면 다 양쪽 주는 거예요. 확인 설명서는 내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근거거든요. 근거. 그러니 나도 하나 보존하고 두 부 더 만들어서 양쪽 다 교부하고 이렇게 일치되는 이제 근거를 딱 남기는 겁니다. 그 다음 3년 동안 사본을 보존해라. 전속중개계약서도 3년이었고 확인 설명서도 3년이네. 자, 의무자 갑니다. 작성해서 교부하고 보존하는 건 누구의 의무? 개공의 의무야. 개공의 의무. 이건 소공의 의무가 아니에요. 다음에 소공은 다만 작성할 수는 있어요. 그리고 보존은 작성하면 안 돼요. 그래서 오른쪽에 2번이 중요해요. 그럼 확인 설명서를 아예 교부하지 않았어. 또 보존하지 않았어. 이게 뭐 개공의 업무정지 사유지 소공의 자격정지 사유가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죠. 이 교부하고 보존하는 건 개공의 의무라는 걸 잘 이해해 두세요. 되게 유지변 시험에 되게 잘 나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양쪽 다 교부하고 아니 완성됐을 때 작성하고 양쪽 교부하고 3년 보존해라. 자, 오른쪽 서식 갑니다. 서식은 법령에 표준 서식이 있습니다. 이걸 반드시 사용해야 됩니다. 4가지나 있어요. 그리고 영문판 서식도 있어요. 영어로 된 서식도 있는데 책에는 수록하지 않았어요. 시험에 나오지 않으니까. 질문도 받지 않아요. 질문도 받지 않습니다. 영문판 서식이 있다라는 것만. 서식 4가지 있습니다. 주거용 건축물 주거용 건축물을 중개할 때 쓰는 서식. 다음 비주거용 건축물 작성할 때 쓰는 서식. 또 토지용, 임목, 광업, 공장, 재단용 이 4가지를 오늘 다 공부합니다. 다음 여기에 뭘 하셔야 돼? 서명 및 날인. 우리 저번에 일반 전속중개계약 공부할 때 바로 전 시간에 했었죠. 서명 또는 이냐, 서명 및 이냐, 이건 꼭 구분해야 된다고. 일반 전속중개계약서에는 서명 또는 날인, 확인설명서 거래계약서는 서명 및 날인. 그 자리에 서명 또는 날인이면 X입니다. 잘 적어두시고 이렇게 하면 틀립니다. 실제로 시험에 잘 나옵니다. 잘 나오고 이번 28회 시험에도 서명 또는 날인 그게 정답이었습니다. 확인설명 이쪽 문제에서 서명 또는 날인 그게 정답이었어요. 서명 및 날인. 서명도 하고 날인도 두 개 다 한다. 책임진다 이거죠. 그러면 예상해보죠. 개공이 작성했으면 개공이 책임져야지. 소공이 작성했으면 개공과 소공이 함께 책임져야죠. 그래서 동그라미 1번. 일단 법조문입니다. 동그라미 1번이 3줄이. 괄호 빼고 읽어볼게요. 확인설명서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명 및 날인하되 당해 중개행위를 한 소공이 있는 경우는 소공이 함께 서명 및 날인하여야 한다. 좋아요. 그 말은 개공이 작성했으면 개공이 서명 및 날인, 소공이 작성했으면 둘이 함께 서명 및 날인. 함께입니다. 함께 서명 및 날인. 그리고 그 괄호 보시면 괄호 앞 단어가 개공이죠. 괄호를 쓸 땐 괄호 앞 단어를 부연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법인이 개공이네요. 그럼 개공 자리에 법인이 서명 및 날인 할 수는 없잖아요. 법인이 어떻게 서명 및 날인합니까? 그러니 그 개공 칸에 확인설명서 개공이라고 돼 있는 칸에다가 누가 해라. 법인은. 대표자가 서명 및 날인해라. 분사무소라면 그 개공 칸에다가 누가? 책임자가 서명 및 날인해라. 이렇게 는 뜻이에요. 그러면 법인의 주된 사무소에서 소공이 작성했다. 그럼 대표자와 그 소공이 함께 서명 및 날인. 분사무소인데 소공이 작성했다. 그럼 책임자와 소공이 함께 서명 및 날인. 이렇게 되는 거죠. 뭐. 자, 그 얘기가 이제 2번, 3번에 쭉 적혀 있고요. 적혀 있고 주의할 점은 분사무소의 경우에는 책임자잖아요.
근데 분사모소의 경우에는 대표자 이렇게 되게 잘 나온다는 거. 되게 잘 나옵니다. 분사모소의 경우에는 대표자가 서명 및 날인 이름 틀립니다. 책임자가 나와야 됩니다. 처음일 때 동그라미 4번 한번 읽어보시고 공동중개했으면 다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뒤로 가시죠. 뒤로 가시고 저 위에 보충학습은 읽어보시고 자 위반치 제재 개공에게 업무정지 주는 거 있네요. 확인설명서 교부 안 했네, 보존 안 했네, 그 다음에 서명 및 날인하지 않았네, 업무정지. 소공이 작성했는데 서명 및 날인하지 않았으면 자격정지. 자격정지. 그러니까 이걸 통해 위아래 비교해 보시면 교부하고 보존하는 건 누구의 의무? 개공의 의무고 이거는 업무정지, 자격정지 X. 서명 및 날인 안 했다, 업무정지, 자격정지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걸 밑에 표로도 정리를 해드렸네. 너무 이쁘게 잘 돼 있네요. 부탁드립니다. 잘 알아놔야 됩니다. 위반시 제재. 자 이제 오른쪽에 서식을 공부합시다. 확인설명서 서식은 4가지가 있고 첫 번째 서식은 주거용 건축물인데 이 서식을 잘 공부해두면 나머지 3가지는 편안하게 해결돼요. 자 주거용 건축물 아까 이렇게 3개 부분으로 나눠진다는 거 아셨고 그 다음에 맨 윗칸부터 시작합니다. 그 단독주택이라고 써있는 바로 밑에 칸부터 확인설명 근거 자료 등 그 안에 보면 등기권리증, 등기상 증명서,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지적도, 임야도,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이렇게 적혀 있네요. 아까 있잖아요. 확인 설명할 때 제시했던 근거 자료를 기재해야 한다. 내가 확인 설명하는 과정에서 제시했던 근거 자료를 기재하라. 라고 187쪽에 보면 적혀 있을 거예요. 187 거기 작성 방법 있죠. 작성 방법의 세부 항목의 거기 밑줄 친 부분. 확인 설명 근거 자료 등에는 개공이 확인 설명 과정에서 제시한 자료를 적는다. 이렇게 돼 있죠. 다시 앞으로 오시고 185쪽에 저 위에 확인 설명 근거 자료 등 아셨죠? 거기다가 3군데만 색칠해 놔요. 등기 권리증, 그다음에 지적도, 임야도 이 3군데만 색칠해요. 등기 권리증, 지적도, 임야도. 예를 들어 제가 문제를 해볼게요. 확인 설명서에 확인 설명 근거 자료 등에는 지적도, 임야도가 명시되어 있다. 오 이렇게 풀 줄 알아야 돼요. 이 3가지가 왜 제가 체크했냐면 3가지가 이런 것도 있네 라고 생각되는 부분이고 나머지는 당연히 있거든요. 등기상 증명서,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는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자, 그 아래 칸 대상물건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사항은 내가 자료 요구했던 거 아까 4가지 실제 권리관계, 상태, 환경 자료 요구했던 거 적고 그리고 자료 제공해 줬으면 제공해 줬다고 적고 부르겠으면 부르겠다고 적어라 이거지. 이것도 187쪽 가보면 187쪽 저 위에 밑줄 그 두 번째 줄 1번의 두 번째 줄이죠. 대상물건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사항에는 매도 임대 의뢰인에게 요구한 사항 적어라. 관련 자료 제출 여부도 적고 그 다음 밑줄 그 불응 여부를 적어라. 이렇게 됩니다. 이 정도만 익히면 됩니다. 익히면 되고 다시 185 이제 기본 확인사항 들어갑니다. 기본 확인사항. 기본 확인사항은 개공이 직접 확인해서 적는 부분이죠. 동그라미 1번 대상물건 표시. 대상물 표시는 이거죠. 특정, 표시, 기본, 종류, 소재지, 지목, 면적, 건축연도, 용도, 구조 이런 거 적는 거잖아요. 네. 자, 토지는 소재지와 면적과 지목 3가지를 적는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 형광펜 같은 표로 돼 있으니까 형광펜 같은 걸로 칠하면 좋아요. 형광펜은 한 2개 정도 필요해요. 네. 거기서 지목에 색칠해 봐요. 지목을 적을 땐 공부상 지목도 적어야 되고 실제 이용 상태도 적어야 한다. 이러면 오 이렇게 풀어야죠. 다를 수 있으니까 이거는. 나머지 소재지, 면적, 공부상 지목은 토지, 대장 이런 걸 보고 적으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건축물, 전용 면적, 대지 지분, 준공 연도, 용도, 구조 자 이런 것들은 주로 이제 건축물 대장 이런 걸 보고 확인하면 되고요. 대지권 지분 이런 거는 등기부 떼야 나오는 거죠. 전용 면적, 대지 지분, 준공 연도, 용도, 구조. 이 중에 이제 중요한 거 용도. 용도를 뭘 적어라?
건축물 대장상 용도도 적어야 되고 실제 용도도 적어야 한다. 아, 지목과 용도는 쓰임새니까 공부상 내용과 실제 내용을 모두 적어라. 건축물 대장에는 주거용이라고 돼 있는데 가보니까 어린이집이네, 커피숍, 점집 이게 다를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구조라는 단어의 뜻은 구조. 이 건물이 어떤 재료로 만들어졌느냐, 뭐 벽돌조, 철골, 철근, 콘크리트조 이렇게 적혀 있어요. 건축물 대장에. 이게 구조고, 방향은 색칠만 해놔요. 방향. 이따 어떻게 정리 나올 거예요. 그 아래 칸 중요해요. 내진 설계 적용 여부, 내진 능력. 올해 2017년에 신설된 내용입니다. 2017년에 새로 만들어진 내용이고 이번에 바로 시험에 나와버렸어. 내진 설계 적용 여부, 내진 능력을 확인 설명서에 적는다. 내가 뭘 보고 적어요? 건축물 대장을 보고 적는 거예요. 건축물 대장에 올해부터 내진 설계 적용 여부, 내진 능력 쪽 적게 됐거든요. 그 아래 칸도 중요해요. 위반 건축물 대장상 위반 건축물 여부, 위반 내용. 자, 위반 건축물인지 여부는 뭘 확인한다? 건축물 대장 확인한다고. 건물을 이제 불법으로 내가 이제 개조했거나 이런 거죠. 뭐 3룸인데 원룸, 투룸으로 내가 강제로 막았다고. 1층, 2층 상가인데 잘 안 나가니까 주택으로 개조해서 했다 이거지. 이런 거는 잘 안 걸리는데 나중에 임차인이 방 빼고 나갈 때 집주인하고 이제 감정이 안 좋아가지고 찌르고 나갈 때가 있어. 찌르고 나가면 이제 구청에서 나와요. 나와가지고 이거 위반 건축물이네. 적발하고 건축물 대장이 적고 이걸 시정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데 금액이 상당하단 말이에요. 건축법에서 배워요. 건축법에서 1년에 2번이나 받는다고 나옵니다. 그러니 이런 걸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중개했으면 책임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위반 건축물 여부, 위반 내용은 뭘 보고 적는다? 건축물 대장을 보고 적는다. 자, 그래서 동그라미 1번에서 중요했던 게, 자, 지목, 건축물의 용도, 용도 두 개 다 적고, 그 다음에, 방향 좀 이따 나올 거고, 그리고 내진 설계 적용 여부, 내진 능력, 이런 거 있었어. 위반 건축물 여부, 위반 내용, 뭘 보고 적어? 건축물 대장, 그렇지.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요. 자, 동그라미 2번, 권리관계라고 돼 있어요. 자, 동그라미 2번하고 뒷장에 있는 9번하고 비교해야 돼요. 2번은 권리관계, 9번은 실제 권리관계. 어떤 차이죠, 이게? 어떤 차이인 것 같아요? 권리관계는 등기된 권리를 쓰라는 뜻이고, 실제 권리관계는 등기되지 않은 권리를 쓰는 뜻이고. 그래서 확인설명서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권리관계는 기본 확인사항, 실제 권리관계는 세부 확인사항으로 만들어져 있으니까 바뀌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권리관계는 기본 확인사항, 등기된 권리, 실제 권리관계는 세부, 등기되지 않은 권리. 그래서 권리관계의 소유권 외 권리사항을 등기부 보고 적으면 되죠. 자, 동그라미 3번이 되게 중요해요. 토지이용계획 공법상 이용자는 거래계제. 거기서 자,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 이만큼을 이게 색칠해 보세요. 이게 테두리를 잘 보고 하세요. 섣불리 하지 말고. 자, 이렇게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 이걸 테두리로 이렇게 색칠하라고.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 색칠한 다음에 적으세요.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이렇게 적고요. 오른쪽에 건폐율 상한, 용적률 상한 이만큼. 자, 건폐율 상한, 용적률 상한. 이게 이제 유난히 시험에 잘 나오는데, 자, 시, 군, 조례. 시군, 조례. 이런 건 이제 공법 시간에 배우십니다. 시군, 조례는 각 시군, 도시군 관리계획.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이 되는 거죠, 이게. 그 공법 시간에 배우시는 건폐율과 용적률은 국토회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그 대통령령, 그 범위 안에 있는 내용인 거고, 거기에 정해진 범위인 거고, 각 그 범위 안에서 각 시군,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입안해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이게. 자, 건폐율, 용적률, 시군, 조례다. 다시 왼쪽으로 옵니다. 다시 왼쪽으로 오면은, 자, 여기에 다른 색깔로 보면은, 여기에 도시군 계획시설 이만큼, 도시군 계획시설, 그 다음에 지구단위 계획구역, 그 밖에 도시군 관리계획. 자, 정확히 이제 색칠했네요. 자, 이만큼, 여기 도시군 관리계획,
지구단위 계획구역, 그 밖에 도시군 관리계획. 도시군 예배시설, 지구단위 계획구역, 그 밖에 도시군 관리계획은 이것도 어떻게 적냐면 개공이 확인하여 기재. 개공이 확인하여 기재. 자, 개공이 무엇을 확인해 적느냐? 이건 시험에서 안 물어봐요. 뭘 확인해 적는지 안 적혀 있거든요. 그래서 시험 문제를 내는 사람도 모르고 시험 문제를 푸는 사람도 뭘 확인하는지 몰라요. 그냥 개공이 확인하여 적는다. 그럼 O로 이렇게 풀어야 돼요. 그냥. 좀 황당해요. 자, 나머지는 표시 안 해도 됩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도 있고 주택거래 신고지역도 있고 그다음에 토지 투기지역, 주택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뭐 그 밖에 이용자는 거래기재에 적혀 있어요. 거기 그 투기과열지구 그 밑에 칸에다 적으세요. 투기과열지구 아래 칸에다가 아래 칸이 있잖아요. 여기 좀 길으니까 좀 작은 좀 촘촘하게 쓰세요. 뭐라고 쓰냐면 공부에서 확인할 수 없는 사항은 다시 공부에서 확인할 수 없는 사항은 부동산 종합정보망 확인. 공부에서 확인할 수 없는 사항은 부동산 종합정보망 확인. 이렇게 적으세요. 공부에서 확인할 수 없는 사항은 부동산 종합정보망 확인. 자, 이렇게 총 4개 부분으로 나누어서 출제가 됩니다. 자,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은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건폐율 상한, 용적률 상한은 시군 조례, 도시군계획시설, 지구단위계획구역, 그 밖에 도시군관리계획은 개공이 확인하여 기재, 그 밖에 공부로 확인할 수 없는 사항은 부동산 종합정보망 확인. 좋아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적을 것은 자, 그 인천대 동그라미 3번 있죠? 동그라미 3번 왼쪽, 제목 왼쪽에다가 뭐라고 쓰냐면 임대차의 경우 생략할 수 있다. 임대차의 경우 생략할 수 있다. 이렇게 적으시면 돼. 무슨 말이냐. 임대차를 중개했으면 3번 전체를 안 적어도 된다 이 말이에요. 적어도 되고 안 적어도 되고. 왜냐하면 여러분 임차인들에게 이 3번 항목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안 중요하죠. 임차인들에게 3번 항목 전혀 중요한 항목이 아니에요. 임차인이 개공에게 찾아왔어요. 사장님 전셋집 구해주세요. 제 2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꼭 해주셔야 돼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개공이 그러지. 공부하셔요? 공부 시작했어요? 열심히 하세요. 그렇게 되는 거죠. 개공이 전셋집을 소개해 주었더니 사장님 다 그 용적률이 참 마음에 안 드네. 나 웃기고 있는 거죠. 말도 안 되는 거요. 저는 투기지역엔 절대 살지 않을 거예요. 전세로. 이런 말 그만하라고 그래요. 진짜. 그렇죠. 3번을 생략할 수 있다. 임대차는. 임대차도 반드시 적어야 한다. 그럼 틀리는 걸로 문제가 출제됩니다. 자, 동그라미 4번. 입지조건. 입지조건에 들어있는 것들은 항목을 다 알아야 되는데 이것이 기본인지 세부인지를 물어보고 입지조건에 들어있는 것도 물어봐요. 입지조건은 도, 대, 차, 교판 이렇게 공부했잖아요. 우리가. 시작. 도, 대, 차, 교판. 정확하게는 도대차 교판 합니다. 시작. 도대차 교판. 도는요. 도로와의 관계. 대. 대중교통. 대중교통. 차. 주차장. 교. 교육시설. 판. 판매 및 의료시설이다. 그리고 거기 판매 및 의료시설은 그 안에 들어있는 것도 색칠하세요. 백화점, 할인매장, 종합의료시설까지 다. 이런 것들이 입지조건에 있구나. 기본 확인사항이구나. 이렇게 알아야 돼요. 다 가까운 좋은 것들이죠. 가까운 도로와의 관계. 몇 미터짜리냐. 접근성, 용이함 뭐 이런 거. 대중교통, 버스 정류장, 지하철역이 얼마나 떨어져 있냐. 주차장 있니 없니. 초중 고등학교 얼마나 떨어져 있니? 백화점 할인매장 가깝니 머니? 종합의료시설 어떠니? 그런 거죠. 가까우면 좋은 것들이죠. 백화점 너무 가까우면 좀 살림에 도움이 안 되긴 하죠. 할인매장, 마트가 뭐 걸어서 1분 거리 거덜날 수 있습니다. 껌 사러 갔다가 콩나물 한 봉지 사러 갔다 카트째 사오죠. 거덜날 수 있다는 거. 너무 가까이 가지 마세요. 다음 5번 관리에 관한 사항. 관리에 관한 사항은 경비실이 있는지 여부. 각 동마다 경비실인 데 있잖아요. 경비실 여부. 관리 주체는 위탁관리이냐 아니면 자체관리이냐 이거죠. 대부분 위탁관리하죠.
이거 기본이다, 세부다? 기본. 내가 확인하는 거예요. 세부 아니에요? 비선호 시설도 중요해요. 비선호 시설. 1km 안에 혐오 시설이 있느냐. 혐오 시설이 있는지 내가 확인해 물어봐? 내가 확인해야죠. 기본. 자, 뒤로 갑니다. 7번. 거래 예정 금액 등 안에 보면은 거래 예정 금액도 있고 개별 공시지가, 건물, 주택 공시가격 이렇게 들어있는데 이따 어떻게 적는지 자세히 나올 겁니다. 자, 8번. 취득, 조세, 종류, 세율 세 가지. 취득세, 농어촌 특별세, 지방교육세 세 가지만 적어요. 다른 거 적으면 안 되고 종류하고 세율을 적는다. 그리고 재산세 이거 2017년에 신설된 문장인데 재산세는 6월 1일 기준 대상물건 소유자가 납세의무를 부담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렇게 시험에 뜨면 5로 풀면 돼요. 재산세 세율을 적는 게 아니고 이게 이제 매매할 때 한 4월 초쯤 매매가 됐을 때 뭐 중도금 한 달이 다 치르고 잔금도 한 달이 또 치르고 이럴 때 잔금이 6월 1일 언저리로 딱 잡히면 서로 다툼이 생길 수 있잖아요. 이걸 잘 아는 사람들이면. 잘 모르면 한쪽이 당하는 거고. 네. 파는 사람은 6월 1일 전에 잔금 받으려고 하는 거고 네. 사는 사람은 6월 1일 이후에 잔금을 치르려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다툼이 생길까 봐 이거 모르고 나중에 싸움 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개공이 이런 걸 잘 설명해 주세요.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까지가 기본 확인사항. 자, 오른쪽에 187쪽 한번 읽어봅시다. 자, 세부 항목의 2번부터입니다. 2번에 동그라미 1. 대상물건 표시부터 8번 취득 시 부담할 조세 종류 세율까지 여기까지가 기본 확인사항이잖아요. 그러니 개공이 확인한 사항을 적어야 합니다. 다음에 3번에 동그라미 1번. 대상물건 표시는 토지 대장, 건축물 대장 등을 확인하여 적는다. 다음에 건축물 방향은, 주택은 거실이나 안방 등 주실 방향을 적어라. 그 밖의 건축물은 주된 출입구 방향을 기준으로 적어라. 그렇죠. 사실 뭐 그 밖의 건축물, 주택이 아닌 건축물인데 거실, 안방 이렇게 문제를 낼 수는 없잖아요. 네. 근데 이제 주택일 경우에 주된 출입구 이러면 틀리겠죠. 그다음에 권리관계는 등기된 권리를 쓰는 거니까 등기상 증명서 확인하여 적으세요. 동그라미 3번. 토지이용계 공법상 이용자는 호리지. 아까 다 했던 거예요. 건폐율 용적률 상한은 시군 조례. 도시군 계획시설 지구단위 계획구역 그 밖의 도시군 관리계획은 개공이 확인하여 적어라. 용도 지역 지구구역은 토지이용 계획 확인서 내용을 확인하고. 자, 공부에서 확인할 수 없는 사항은 어떻게? 부동산, 종합정보망 등. 임대차는 생략할 수 있다. 매매는 꼭 적어야 되고. 자, 좋아요. 7번. 거래 예정 금액은 중개 완성되기 전 거래 예정 금액. 완성된 때 이러면 안 돼요. 완성되기 전. 확인 설명서는 확인 설명했던 걸 적기 때문에 완성되기 전에 내가 설명했던 걸 적는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완성된 때 거래 금액 이러면 틀려요. 공시지가와 건물주택 공시가격도 완성되기 전 공시된 가격을 적는다. 임대차, 괄호 안에 임대차, 공시지가, 공시가격 생략할 수 있다. 되게 잘 나옵니다. 8번도 취득조세 종류 세율도 완성되기 전 지방세법 확인해 적어라. 임대차는 아예 못 적죠. 임대차도 적어라 라고 여러 번 출제됐습니다. 아예 못 적죠. 여기까지가 기본 확인사항. 다시 이제 왼쪽 이제 세부 확인사항 들어갑니다. 세부 확인사항은 9번부터 12번까지 실제 상태, 상태, 환경. 시작. 실제 상태, 상태, 환경. 자, 실제 권리관계는 뭐? 등기되지 않은 권리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공시되지 않은 물건은 뭐라고 그랬죠? 저번에 기초 일어날 때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우리 그 마당이 한 10,000평 정도 되는 집 살잖아요. 우리 마당에. 거기에 이제 우리 집 앞마당에 그 뭐야 그 뭐 100년 된 정원수 한 50그루씩 있잖아. 있고 또 식구별로 그 조각물 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 대장이나 등기부로 나오지 않는 물건. 대장이나 등기부를 뗐을 때 나오지 않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을 집 팔고 나갈 때 갖고 갈 거냐 두고 갈 거냐는 권리관계 물어봐야죠. 물어봐야죠.
이런 걸 공시되지 않은 물건이라고 그래요. 다음 10번 안에 들어있는 걸 하나도 안 빼고 다 물어봅니다. 내 외부 시설물의 상태. 자, 수도 파손된 건지 물 잘 나오는지 물어봐. 가서 틀어봐. 물어봐. 전기 공급 잘 되는지 물어봐. 가서 꽂아봐. 물어봐. 취사용 가스는 도시가스냐 혹시나 부탄가스냐 물어봐. 가서 라면 끓여봐. 물어봐. 소방은 뭐가 중요하댔죠? 단독 경보형 감지기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2017년에 신설된 거예요. 그것도 여름에 단독 경보형 감지기를 적는다. 그 천장이 동그란 거 단독 경보형 감지기 몇 개 세서 적는데 그 작은 글씨 있죠, 오른쪽에 주택용 소방시설로서 아파트를 제외한 주택만 작성합니다. 아파트는 원래부터 당연히 설계 당시부터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아파트는 적을 필요 없고 무조건 있기 때문에 아파트를 제외한 주택만 작성합니다. 아파트도 꼭 작성해야 됩니다. 라고 나올 수 있다. 이제 우리 시험에 틀립니다. 단독 경보형 감지기. 그 다음에 난방 방식 연료 공급, 보일러죠. 중앙 공급이냐 개별 공급이냐 도시가스냐 기름이냐 프로판가스냐 연탄이냐 물어봐. 가서 떼봐. 물어봐. 승강기 있는지 없는지 양온지 불량인지 물어봐. 가서 갖춰봐. 물어봐. 물어봐야 돼요. 승강기 뭐 그 툭하면 갇히는 있잖아요. 저 사는 데도 그랬거든요. 저 사는 데도 그래가지고 작년에 승강기 교체 공사를 써요. 25층짜리인데 저는 11층 살거든요. 한 달 열흘 걸렸어요. 한 달 열흘 동안 걸어 다녔어요. 아, 장난 아니에요. 어우. 운동은 되더만요. 네. 한 달 열흘간 걸어 다녔다. 5층마다 의자가 있어. 계단에 쉬었다 가라고. 그리고 위에 사시는 어르신들은 다 지방에 자식들 집으로 피신했어요. 피신해서 그리고 한 달 동안 어르신들 못 봤어요. 못 봤고 아이고 참 뭐 놓고 내려오면 대박입니다. 대박. 치킨 배달도 안 해주고요. 1층으로 가지다 내려와야 돼. 치킨 먹고 싶으면 피자 이런 거 배달 안 해줘. 택배도 다 1층에 놓고 갑니다. 알아서 들고 와야 돼. 한 달 동안 택배도 못 시킵니다. 무거운 거 특히. 장난 아닙니다. 네. 승강기 교체공사. 자, 배수. 물 잘 빠지냐 이거죠. 물어봐. 가서 빼봐. 물어봐. 그 밖의 시설물에는 가정 자동화 시설 이게 쓰시면 돼요. 가정 자동화 시설. 집에 로봇 있으면 다 쓰라고요. 로봇. 가정 자동화 시설 뭐 없으면 뭐 어쩔 수 없어. 내가 다 하니까 내가 나라고 써야 돼. 이게 나라고 쓰고. 특히 이제 공부하시는 주부님들은 그 이제 공인중개사 준비하는 주부죠. 이제 공주라고 하거든요. 공인중개사 시험을 준비하는 주부, 공주를 하는데 이제 집안일 하면서 공부하기 힘들잖아요. 힘드니까 남편분께 좀 다 맡기세요. 예? 다 맡기시고 나 밤에 거기 그 골방에 앉아서 12시까지 공부할 테니까 집안일 다 해달라고. 예? 뭐 간단히 몇 가지만 하면 돼요. 뭐 밥하고 국 하나 끓이고 반찬은 두 개만 하고 청소 다 끝내고 그 다음에 이제 빨래해서 널고 다 말린 거 개서 넣어놓고 딱 거기까지만. 예? 뭐 다른 거 많이 바르지 않아요. 그 정도까지만 해달라고 좀 부탁하시면 돼요. 네. 이게 합격할 때까지 당신이 그 가정 자동화 시설이 좀 되어줘라 이렇게 부탁드리면 되겠습니다. 꼭 좀 하시고 그 결과를 좀 알려주세요. 네? 결과 알려주시고 이제 집에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공부 관두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다. 네. 자, 다음에 이제 했고 10번, 자 11번 벽면 도배. 다 물어봐. 환경 조건 일소진 다 물어봐. 일조량 그 집에 하루 종일 앉아 있을 수 없잖아. 네? 소음 진동 밤이 중요한데 언제 날 셉니까? 그렇죠. 일소진 다 물어봐. 그 다음에 13번은 제목이 별도로 있다는 거. 여기 중개, 보수 등에 관한 사항. 13번의 중개, 보수, 실비, 산출 내역은 기본 확인 사항도 아니고 세부 확인 사항도 아니다. 제목이 별도로 있다는 걸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당구장 표시 있어요. 작은 글씨에 보면은 중개, 보수는 쭉 봤는데 부가세는 별도로 부과될 수 있다. 이 말 중요합니다. 부가세는 포함된 걸로 본다면 틀려요. 1년 여러분 수입이 매출액 4,800만 원 기준이고 4,800만 원 이하는 부가세 신고를 안 하고 4,800이 초과되면 부가세 신고를 하거든요. 그러니 내가 이제 부가세 신고를
안 해도 되는 상황이라면 부가세 안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 원래 받는 복비 안에는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거. 별도로 받을 수도 있다. 자, 다음에 밑에 세 줄 있죠. 세 줄 읽고 가볼게요. 세 줄은 지금 읽고만 가시면 돼요. 거래 당사자는 개공으로부터 확인 설명 들었고 손해배상 책임 보장에 관한 설명도 들었고 손해배상 책임 보장에 관한 설명을 들었다는 말은 오늘 시간에 오늘 중에 아시게 될 거예요. 오늘이란 건 13, 14, 15, 16강 16강에서 아시게 될 거예요. 손해배상 책임 보장에 관한 설명을 들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또 개공이 작성 교부하는 확인 설명서 받았다. 다음 손해배상 증서, 사본, 전자문서를 수령하였다. 이 말도 무슨 말인지 16강에서 알게 됩니다. 이런 걸 설명 잘 들었고 다 받았다라고 사인하라고 더. 나중에 못 받았다고 떼쓰지 말고 이런 얘기고. 밑에 이제 거래 당사자들은 서명 또는 날인하고 개공과 소공은 서명 및 날인은 칸이 쭉 있습니다. 자, 이제 오른쪽 페이지 갑니다. 187 저 밑에 동그라미 9번이죠. 자, 실제 권리관계에 공시되지 아니한 물건의 권리에 관한 사항. 여기 어디가 중요하냐면 그 다음이 매도 임대 의뢰인이 고지한 사항 이만큼. 매도 임대 의뢰인이 고지한 사항. 물어봐서 알려주는 대로 적는데 괄호는 별로 중요하잖아요. 법정 지상권, 유치권, 주인법에 따른 임대차, 토지에 부착된 조각물, 정원수 이런 것들을 적어라. 그 다음에 당구장 표시 갑니다. 자, 임대차 계약이 있다. 자, 임차인을 인수하는 매매가 이루어진다고. 아파트 매매하는데 전세 임차인을 인수한다. 그럼 임대차 계약이 별도로 존재하잖아요. 이럴 경우는 그 보증금, 월 단위 차임액, 계약기간, 장기수선 충당금 등의 처리 등을 확인해서 적어주어라. 장기수선 충당금은 소유자가 부담하니까. 그 다음에 중요한 거 나오네. 근저당권은 뭘 적어라? 채권 최고액을 적어라. 실제 채무액 X. 자, 뒤로 갑니다. 뒤에 더 있어요. 일부러 글씨를 키워가지고 두 장으로 했어요. 원래 글씨가 한 장에 다 들어가면 너무 작으니까. 10번. 내 외부 시설물의 상태, 벽면 도배 상태, 환경 조건 여기까지는 그 다음 줄 매도 임대 의뢰인에게 자료를 요구해서 적어라. 세부. 그 다음에 10번 내 외부 시설물의 상태에는 그 밖에 시설물이 있었잖아요. 여기는 가정 자동화 시설, 홈 어로메이션 이런 거 적어라. 그 다음에 13번 중개 보수는 그 밑줄 중요합니다. 거래 예정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거래 금액 이러면 안 돼요. 거래 예정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확인 설명서는 다 거래 예정이라는 표현을 쓰죠. 다음 11번 공동 중개했다면 참여한 개공, 소공 모두 다 서명점 날인. 서명점이라고 되어 있어 실제 서식이에요. 이제 서명 및 날인과 같은 의미고. 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번 시간을 마치고요. 이제 바로 이어지는 시간에 뭐 하실 거냐면 나머지 서식 있어요. 주거용, 비주거용, 그다음에 토지용, 입광공 이거 공부하신 다음에 서식 비교까지 해야 완벽해요. 서식 비교가 198쪽까지 있거든요. 자, 바로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